우리 또 박한길 또 회장님하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 한길이 반짝반짝 이런 느낌이에요. 예. 제가 쏜 거 아시죠? 예. 좋네요. 근데 애통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박한길 회장님 나이 가늠하시겠어요? 근데 진짜 머리는 하얗신데 얼굴 피부는 우리보다 더 젊으셔. 그분이 해모임으로 일어섰어요. 해모임이라고 있어요. 해몽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요. 제가 화장품 장사잖아요. 예. 이분도 화장품을 하고 경쟁 상대네요. 그런 얘기. 아유. 근데 진짜 서로 좋은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에게 영광 돌리는 기업들이니까 너무 진짜 응원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곳에 와 있잖아요. 진짜. 여기가 그 유명한 속리산 국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호텔이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잡았잖아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호텔보다 더 좋다. 이렇게 속리산 밑에 어떻게 이렇게 의리하게 지어놓으실 수 있냐.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 보시면 객실 안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 위를 보니까 쿠킹 오일로 이렇게 다 이런 조명까지 그리고 이 천장까지 하나하나 디자인을 다 신경을 쓴 거 보니까 너무 이쁘지 않아? 예. 얼굴도 약간 뽀샤시하게 내가 너 본 것 중에 제일 예뻐. 언니도. 여기를 신축을 한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다 보니까 천고가 좀 낮은 거예요. 예. 이렇게 좀 비치면서도 천고가 높아 보이고 아치형으로 만들고 공간을 최대한 살려낸 거죠. 저도 본사를 가봤잖아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하러 네. 갔다가 거기를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끄럼틀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에다가 막 이렇게 방방이에다가 막 템플이 내가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되게 장난꾸러기세요. 회장님이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이 꺼낼까. 정말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일할 수 있는 게 뭘까로 고민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놀 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조혜련 집사님 만나가지고 네. 야, 내가 의도했던 대로 놀아주는 사람. 야. 미끄럼틀 만들어놨는데 안 타. 방방 뜨는 방방이, 거 있잖아요. 방방이. 예. 신나게 드시고. 그것도 직접 뛰더라고. 그럼요. 그래가지고 야 50대 맞아. 막. 그리고 수영장하고 이 복지시설이 장난 아니야. 너무 잘 만들어놨더라고 본사에. 회의실이 다 변기야. 변기에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면 땡 하고 이제 저 아이디어 나와서 이런 이 진짜? 가운데 테이블이 욕조야. 그냥 아주 개구장이라니까. 높은 분 들어오면은 내가 거기 다 앉혀 변기에 점점 빼고 있다가 다 풀어져. 그렇지, 그냥 릴렉스 깔깔깔 되는 하고. 거지. 아이디어 룸이지 싱킹룸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 아이디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디어 잘 안 나오면은 변기에 앉아서 하자. 재미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재밌어요. 그렇죠. 사실 저쪽에 보면 이제 그 우리 회장님이 이번에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저 책을 딱 받고 그때 이제 제가 본사에서 간증하고 이 책을 받았는데 집에 올라갈 때 2시간 만에 다 읽었거든요. 너무 읽기가 너무 쉽고 재밌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이민아 대표한테도 선물을 바로 했어요. 선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글로벌 장사꾼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 책 색깔로 옷을 입고 왔어요. 이게 애터미 색깔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좀 평소에 네. 이제 메모하고 이렇게 해놨던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드림이 선교 재단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선교 재단에서 국내에 계속 연간 한 100회 이상 복음사 경회를 하니까 거기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국내에 한 10명이 좀 넘어요. 목사님들 설교하고 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세션을 제가 맡아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국민일보에 연재를 했던 건데 가장 많이 읽혔다나 뭐 해가지고 또 단행본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회장님이 너무 롤모델인 롤모델이죠. 거예요. 진짜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완벽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야가 아니라 회장님의 일대기를 보니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50대에 월세방에서 이렇게 만든 사례는 조금 특이하긴 아니 하죠.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처음이죠. 들어봤어요, 진짜. 원래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공장에 들어가서 뭐 이거 저거 뭐 시키는 거, 그러니까 공돌이 금속 공예 공장이었어요. 50년 전에 그런 금속 공예품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한국에 거의 없었어요. 그렇겠죠. 먹는 예. 거만 중요한 시기 먹고 아니었고. 먹고 살기 뭐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공장이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인천 주한공단에 이제 공장이 있었으니까 네. 부평으로 넘어가서 부평 대우 자동차를 이제 뚫은 거죠. 그런데 정문 통과하는데 2박 3일 걸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럼 제가 이 대우 자동차에 뭔가 개발을 하다가 기술적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야. 그랬더니 너 뭐 팔러 왔어? 그러는 게 잡상인인 그렇지, 줄 알고.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네. 잡상인.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얘기를 2박 3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나 니네 회사에 공장이 있어 없어? 공장이 없죠, 당연히. 나가. 왜냐? 야, 나가. 3일째 되니까 너 왜 또 왔어? 막 이제 기다리는 거 아니야? 얘 언제 오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뚫었어요, 뚫기는. 3일 만에 정문을 통과했어.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큰 공장을 처음 들어가 본 거야. 들어갔더니 도로가 있고 로타리가 있어, 공장 안에. 얼뜻 생각이 연구소 가면 될 것 같아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대모사까지 다 하셔. 경비하고 달러. 아, 그렇지. 거기는 잡상인은 못 들어오는 데야. 경비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했지. 또 2박 3일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 바로 알아도. 어머. 아, 그러세요? 어머. 그러면은 신기술 개발부에 예. 김 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내려오시라고 할까요? 작은아버지 뻘 정도 되는 분이 내려왔어.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어떤 부품을 하나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는 거야. 와. 나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야지. 그렇죠. 이게 재질은 뭐죠? 그랬더니 폴리우레탄이래. 처음 들어봤어. 그 원료를 어디서 파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그걸 찾으려면 국회 도서관을 가든지 그런 백과사전을 뒤지든지. 근데 방법이 하나 있었어. 전화번호부인데 이렇게 전화번호부. 그럼 업종편이 있어. 거기에 폴리올, 우레탄 이런 것이 들어간 업종을 다 찾은 거야. 이렇게 이 회사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대단하다. 전화를 했어. 이 원료를 개발을 해놓고 이거를 어디다 팔 건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대학생이고 나는 뭐 공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무역학과예요. 무역학과. 무역학과요? 그럼 뭐 할겠어? 개발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안 해봤대 아무도.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양철통에다가 사가지고 양손에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회사에 와가지고 그거를 요런 이제 프라이스 통에다 넣고 와르바시로 저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예. 그 임펠라로 해보지 그래. 임펠라. 그게 뭐예요? 나도 몰랐지.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드릴 있잖아. 아, 예, 드릴이요. 드릴에다가 거기다가 선풍기 날개 같은 거 조그만 걸 달으라 이게야. 와 기술이 엄청 발달했구나. 나는 이 젓가락으로 하는데 뭐 그렇지. 슉 부었어.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발포하는 힘이 세니까 뒤뚱뒤뚱하면서 옆으로 새는 거야. 어머.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막 쇳덩어리 하나 들고 이렇게 거의 그런데 실험 수준 아닌가요? 그러네. 실험 수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아이고 저기 그 프레스로 해봐. 겐트리 프레스라고 그래. 발포를 해도 옆으로 막 안 새지. 이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구나. 본인이 봤을 땐 그렇죠. 엄청 발달된 거지. 몰드도 진짜 다 알게 됐네. 이제 막 프레스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유압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싹 열리고 닫히고 하는 자동 라인을 결국은 만든 거지. 아니 근데 누가 보면 이 애터미가 자동차 회사인 줄 알겠어.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트렁크 뒤에 날개 붙어 있는 거 스포일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거 내가 다 개발한 거예요. 그걸 성공을 시켰어. 오케이가 된 거야. 그때 이제 나는
주임쯤 됐나. 그때부터 나는 뭘 생각했냐면은 세계에서 1등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막 1등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원료를 찾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계를 사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작 기술을 가져와서 이걸 조합을 하면은 세계 어디든지 먹힌다. 한국에 대우 1차 벤다, 현대, 쌍용, 아시아, 기아자동차까지 5대 회사의 1차 벤다로 내가 다 등록을 시켰어요. 20대 후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이 사업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발달돼 있는데 거기에 1등 공신이 어떻게 보면 진짜 박한기 엄청. 어디 그걸 했어요, 하여간. 네요. 그때부터 CEO 마인드가 있었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와. 스스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하는 데서 얻는 보람이 월급에서 얻는 보람보다는 몇 배는 컸어요. 회사가 이렇게 커졌지만 다단계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인식이 좋은 분야는 아닌데 그 많은 업종 중에 그럼 왜 다단계를 선택했는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다 납품을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이제 호주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멜버른 직항이 없으니까 시드니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네네. 어떤 교포 한 분이 있었어. 그분이 다단계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알로에로 만든 화장품, 알로에 주스 이런 걸 가지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번대. 그분 설명은 이거예요. 내가 필요한 제품을 써보고 품질과 가격에 만족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소개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주더라 이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손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자, 생산업체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싸고 좋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서 수당까지 받으니까 또 좋고 이야, 이게 앞으로 마케팅이 다 이쪽으로 가겠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이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한국에 와서 책을 샀어. 그랬더니 서점 대형 서점 세 군데를 들려서 MLM의 실체,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책. 언니가 되게 닮은 비슷해. 비슷하지. 그게 딱 7권이었어. 다 샀어. 7건. 그리고 다 독파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물어볼 게 많더라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언제 저기 호주에 그분한테 한참 하나 벌고 있는 물어봐야지. 분한테 그렇지. 호주를 들어가면서 하루를 꼬박 비워놔라. 그래가지고 시드니 바닷가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질문들을 하루 종일 한 거야. 소름이다. 대단해서 아, 대단한 진짜 분이다. 다단계도 원리와 원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내가 필요한 건데 사서 써봤더니 그렇죠. 싸고 좋아. 그래 다른 사람한테 소개했어. 광고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 줘. 그러면은 뭐 화장품 이런 거는 광고비가 기본적으로 한 뭐 30% 들어가지 백화점이나 공항 면세점 또 한 30-40%씩 되잖아요. 네. 그러면 70-80%가 날아가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 중에서 일부만 수당으로 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더 소비자는 더 싸게 쓰면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원리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가지고 장난친 놈들이 있어. 응?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자석료 별 필요도 없어. 나 대학교 2학년 때 자석료 팔았잖아. 귀가 팔랑귀여가지고. 나는 지금 자석은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야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는 건데 어디 가면은 아무리 많이 줘봐야 30만 원이면 다 살 수 있어. 근데 그걸 330만 원을 다 줘.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광고비라든가 매장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유통라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지금 인식은 안 좋아. 그런데 나는 그게 한편은 장점으로 봤어. 이 분야가 인식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데 조금만 잘 되면은 너도 나도. 삼성, 현, 그렇지. 삼성도 다 달려들 거야. LG에서 나오면은 이미나 삼성, LG, 현대 안 하는 여기서 거지. 안 들어온다고. 여기서 조금만 똑바로 하면은 이 시장이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 되겠구나. 이 인식을 바꾸는데 한 세대를 잡은 거예요. 한 세대. 한 세대면 뭐예요? 30년. 30년.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30년 한 세대면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자석료 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손해보고 한 사람들, 막 몇 억씩 넣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인식을 못 받고. 그렇죠. 내가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하는 그 상처들이 다 있거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대신에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존경받는 비즈니스로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애터미 때문에 좋아졌어. 다단계 이미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제 그 남편의 사촌 누나도 애터미의 사업자시거든요. 그래요? 예, 예. 직급이 천안에서. 직급 지금은 모르는데 저희가 그 밑에 있긴 해요. 여기도 사서 쓰니까요. 근데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그 애사심이 장난 아니에요. 왜냐면 제품이 진짜 좋으니까.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죠. 이거를 삼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마일리지가 쌓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수익이 생기니까 그걸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 저희도 보거든요. 그때 한번 왔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다들 사업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표정을 봤거든요. 진짜 행복해 보여. 내가 이 사업자로서의 뭔가 그 프라이드가 딱 느껴지고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지 찌들어져 있는지가 딱 다르잖아. 너무 얼굴들이 좋으신 거예요. 여기 딱 오면 나도 사업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다르시더라고요. 장사꾼 책을 보니까요. 제가 진짜 또 더 감명 깊었던 게 회장님의 엄청난 철학이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 회장님 제가 보는 여기에 책. 또 회장님한테 진짜 반했잖아요. 성경 안에 네. 그 온갖 지혜가 다 있잖아요. 맞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잘 돼요. 하나님의 지혜서란 말이에요. 월급쟁이 그만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을 차렸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는 제일 큰 인터넷 쇼핑몰이었어. 와. 그때 광케이블 막 깔고 있었던 시절이라.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주문할 줄도 몰라. 지금 이제 사람들. 대전 깔고 있는데. 인터넷 주문이 뭐야 이럴 때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예. 와. 장바구니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게 비닐 바구니예요, 무슨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바구니예요. 뭐예요, 막 이렇게.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마지막에 사채까지 얻어가지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망하니까 뭐 월세방으로 가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구나.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 빚도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이 빚을 졌구나. 그래서 애텀이라는 회사를 차릴 때는 절대로 빚을 안 진다 내가. 심지어는 이제 그때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등록금이 이제 없잖아요. 근데 누나가 전화가 왔어. 야, 통장번호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등록금 없잖아. 보내줄게. 받아야지 누나 거는. 여기까지 받아야 돼. 나오는데 그것도 빚이잖아. 그러니까 누나 것도 안 받았어요? 아들이 대박. 그때 인하공대 건축공학과를 어떻게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이제 아파트 공사장에 일을 하러 갔어. 1월 달 막 영하 10도 막 15도까지도 내려가는데 양말 서너 개씩 끼워 신고 500만 원인가 2달 동안 벌어 왔더라고. 그럼 학비는 해결된 거네요. 겨우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애누리 해먹어. 맞아, 맞아. 이 정도야 뭐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지. 아유.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맞아, 뭐. 맞아. 사업은 다 빚지고 하는 거지가 일반적 생각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사업 자금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처음 회사를 만드는데 돈을 많이 갖고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빚을 안 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제품 들고 가면은 지하철에서 여기서 만나자고 그래. 내가 다음 약속 때문에 왜냐면 돈이 바로 들잖아. 가야 되니까. 또 차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팔려면. 바로 가야 되니까 빨리 여기서 얘기하고 죄송해요. 벌어도 찻집 가서 막 쓰고 막 맞아.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좋으셨죠.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간경화에 뭐 의사는 6개월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힘든 속에서 옆에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아, 사원님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1년 동안 쫓아다녀서 결혼했고요. 회장님이요? 예. 아, 어려웠던 그런 시절 잘 감당을 해줬고 특히 애텀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이 일을 절반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께서 직원도 없고 전산화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투자금도 없고 서너 사람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잡아야 되겠다. 두세 달 만에 그런 거 다 찾아내서 대박. 이제 정상 회복을 하고 전화가 막 빗발치듯이 오니까 주문 전화부터 시작을 터졌다, 해서 터졌어. 그 콜센터를 전문 회사에다 딱 맡기는 그래요? 거.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직접 택배를 싸가지고 이렇게 막 보냈는데 그 네네. 택배 전문 회사에다가 딱 보낸 거. 사원님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쫓아다니면서 아,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고 내가 일할 사람을 그렇지 쫓아다니시고. 이럴 사람을 머리가 그러니까 뻔히 아니시고. 우리 조혜련 집사님 남편을 얻어가지고 좀 뭘로 쓰는데 그럼. 지금 매니저로 쓰고 뭐 그러네. 기사로 쓰고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런데 있으면서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너무 비슷해요. 아니 이게 돌아가시는 게 너무 비슷하네. 진짜 어려운 그 과정을 이렇게 견디시면서 만들어낸 애터미 성장이 어마어마해요. 15년 만에 2조. 그러니까 매년 2조의 매출이 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잘 잘 되려면. 되려면? 한마디로. 엄청 간단해. 사람들이 필요한가? 생필품이면 제일 좋아. 그 다음에 품질 좋아야 되고 품질 좋아야 되고. 가격 싸야 되고 가격 싸야 되고. 돈 들고. 끝이에요? 다시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품질 좋고 가격 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누구도 이상 현재 기술로서는 못 만든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아요? 해모 힘이라는 게 있었어. 해모힘. 77만 원씩 받고 있었어. 60호 한 박스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연구비가 50억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렇죠. 뽑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00박스 팔린 거야. 한 로또 딱 생산해가지고 6개월 동안 파는 거야. 공장 1년에 2번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 공장이 잘 되겠어. 다 망해가고 있는 거야. 적산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나를 만난 거지. 야, 박한길이 나타났구나. 자, 한 달에 500박스 팔고 있는데 그 대표이사 보고 한 달에 10만 박스를 판다고 생각하고 원가 계산을 하자. 가격을 낮추려고 하면은 탱크부터 키워라. 청궁, 당귀, 백작약 이런 약초 직접 재배를 해라. 그래야 훨씬 단가가 싸지니까. 병동시장 가가지고 그렇죠. 약초상에서 약초를 파는 데서 사오면은 계속 중간 그렇겠죠, 마진부터 그렇죠. 비싸죠. 그렇지. 공장에서 연구하고 생산하는 사람 보고 농사지으라 하니까 벙찌더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농사 지어줄게 이랬어. 나는 나주 가수원밭에서 자랐거든. 무, 배추, 당근 농사 짓는 거 하고 청궁, 당귀, 백작약 농사 짓는 거 어느 게 더 쉬워? 그랬더니 청궁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알았어? 왜 쉬워? 무 이런 거 힘들어. 나도 농사를 져봤거든요. 그거는 손이 많이 가요. 근데 청궁 이런 거는 좀 심어두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제 청궁, 당귀, 백작약 이런 것은 쓴맛도 있고 막 그러니까 벌레가 잘 안 껴. 벌레 잘 안 껴. 그래서 그냥 잡초 속에다가 청궁, 당귀, 백작약이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그걸 이기려고 약효 성분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만드신 거네. 그렇지. 생산 업체까지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못하면 내가 해줄게. 밀어붙이는 거지. 요 농사 짓는 것 바로 딱 사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약 재배하면은 다들 좋아하지. 그 농촌도 살리는 거야. 그러네. 거기에서 그러면 재배한 걸로 해모임을 만드는 거네.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거지. 10분의 1 가격으로요? 그럼 77만 원 하던 거를 77,000원에 데리고 가고 싶다. 왜 이렇게 사업을 잘해? 나 데려다 쓰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엄청 커져. 얼마예요? 얼마야? 조금 비싸. 일당이 몇 억대. 이거 보세요. 야,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먹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해외에 가도 집집마다 이게 다 있더라고. 애터미에. 도대체 이건 어떻게 알고 먹는 거예요? 이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거기엔 거품이 끼질 않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고비로 비싸게 나간다든지 다른 중간 업체에서 마진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관심이 가는 게 제가 애가 5이다 보니까 회장님께서 이제 드리미 스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승마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곳 아니에요? 부모까지도 다 면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드림이는 그럼 뭐가 다른가요? 나는 그 교과서 딸딸 외워가지고 교과서가 이제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그거 외워가지고 옮겨 적는 거 앞으로는 그런 교육은 별 효용이 없다. 회사든 사회든 어떤 단체든 가면은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게 일이라 이거야. 그런데 교과서에는 문제도 나와 있고 답까지 나와 있어. 우리 자녀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게 문제예요. 맞아. 방황하고 좀 헤매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그 룸을 줘야 돼요. 네. 드림이 학교는 네. 처음에 딱 입학을 하면은 다른 거 안 해. 한 학기 동안은 성경만 가르쳐. 와, 아, 보내고 싶습니다. 삶이 무엇인가? 너는 이런 누구냐?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태어났냐? 학생들에게 네. 자기가 누군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를 존재시킨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그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을 네가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정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로 너희를 초대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거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거를 한 학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너무 중요하다. 방향이 나오면은 그때 거기에 필요한 공부가 어떤 건지 그때 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너무 우리는 좋죠. 교과서 없애버렸어요. 교 과목도 없어. 와. 학년도 없어. 무학년. 1학년하고 3학년하고 같이 막 공부해. 와. 그래서 무경쟁. 저는 그 장사꾼 책을 또 읽고 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느낀 네. 게 학교를 계속 전 진짜. 세계에 세우고 있어. 지금은 이제 국내에는 천안에 드림이 중고등학교가 네. 있고 빨리 나가 밖에 나가서 학교 만들어 100개를 만들자. 응? 그런데 돈은 한 푼도 안 주겠다. 다 농담으로 알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한 2년을 계속했어. 그랬더니 이제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더니 진짜 학교를 공짜로 짓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알려주세요. NIBC라고 네. 한동대학교에 건축학과 출신들이 맞아요, 있어요, 만든 있어요. 건설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베트남에 가가지고 건설업을 해서 돈을 잘 번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배워서 남조라 막 선교하라고 우리 여기 네. 나왔는데 우리 돈만 벌고 있다. 그러네. 송교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거기다가 유치원을 하나 지었대요. 이제 영어, 한국어,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성경 배우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영어, 한국어 관심 가르친다니까. 많지. 더구나 원어민 선생님들이잖아. 그러니까 빠글빠글 몰린 거야. 그리고 한국어 진짜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네. 거기가 잘 되니까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이제 선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겠네요. 그렇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를 간 거야. 캄보디아에 10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1800세대를 짓는 거야. 네네. 나보고 거기에 투자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나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할 생각은 없고 학교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게.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지금 뭐 공사 한참 하고 있고 거기를 내가 강남 8학군을 만들자고 그랬어. 캄보디아의 파락군이구나. 우수한 학생들을 한국으로도 데려와서 그렇죠. 여기서 공부도 공부도 시키고. 시키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필요한 인재들이 클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내주겠다. 보내주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의 우리가 이제 자녀니까. 텍사스에 네, 네. CHS라고 YWAM이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네, 있어요. 알죠. 거기서 만든 학교가 크리스찬 헤리티지 스쿨 해서 작년 10월 달에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MOU를 맺었어. 드리미 학생들이 거기 가면은 공동으로 졸업장을 주자. 다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이제는 편하게 계셔도 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학교를 세우시고 뭔가를 하시는 게 정말 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격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70이신데 거의 50대 초 정도야.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열정이 더 불타시는 거가 그 아닌가. 에너지의 원동력 해모임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해모임 필수고. 해모임. 예,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예. 그다음에 부인의 사랑. 그렇죠. 예. 사람이 보통 이제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뭐 때문에 움직이는가? 4차원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야, 요거 가자, 요거. 외워야 요거. 돼, 야, 외워야 돼, 요거, 외워야 돼. 요거 뷰 올라간다. 4차원. 자, 사람이 첫째 왜 움직이는가 하는 거예요. 공포. 아침에 네. 뭐 서울에 막 지하철 타고 힘들게 매일 출근하고 저녁에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이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생존의 욕구. 그렇죠. 먹고 살아야 먹고 되니까. 살아야 라고 되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죽어. 그러니까 공포감 때문에 살려고.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데 제일 좋은 동기는 공포감이야. 문제는 공포감을 못 느끼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미래가 깝깝한데 전혀 놀고만 위계의식이 있는 없어. 애들 그건 삶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지금 노후 대책도 안 되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상황인데도 그냥 퍼져 있어. 그러니까 이 공포라는 것이 없으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는 없어졌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해결됐어. 되는데 뭔가를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보상. 그치.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뭐 얻을 것도 없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뭘 더 짜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공포를 넘어서고 보상을 보상을 넘어서 넘어서서. 그러면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유통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같은 유통인데 아마존은 천조하잖아? 월마트 천조하잖아? 네. 저 중국 알리바바 한 300조 하잖아? 거기하고도 같이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그래서 내 살았을 때는 일단은 100조까지는 한번 가보자. 차라리 호수 가서 백조를 보시죠. 그렇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 DNA는 100조야. 그렇지. 미운 오리 새끼가 그래서 백조예요. 100조를 만들려고 그런다니까. 100조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홀홀 나는, 그럼 100조. 그러니까 100조 원을 해야 100조가 되지.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성취욕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목표는 진짜 내가 시간을 많이 쓰는 쪽은 사명이야. 하나님이 내한테 명령한 거.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미션인데 그 미션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시간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돈 버는 것보다도 돈을 잘 쓰는 거. 돈 잘 쓰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너무 힘들죠. 성경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을 쓸 때도 30배, 60배, 100배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자, 10,000원을 썼는데 마이너스 난 사람도 있어. 뭐 예를 들면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 몸을 하면 망가뜨리는. 그런 거 하면 마이너스예요. 네. 10,000원을 써가지고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효과가 나야 된다 이게야. 그러네. 돈을 버는 것에 관한 책은 엄청 많아. 근데 돈을 잘 쓰는 것에 관한 책은 없네. 거의 없어. 성경 외에는 없어.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것인가. 이 장사꾼이 하나님께 붙들린 장사꾼은 여기서 뭐 돈을 얼마를 벌고. 벌었다. 아니라. 요것도 남는 거지만은 그건 이 세상에서 남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남는 것이 아니면은 남는 게 아닌 거다. 왜냐? 다 놓고 갈 건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없어. 아무것도. 거기 와 있는 게. 없죠. 없어. 그래서 주머니 여기다가 쌓아야 되는 거야. 너무 대단. 그러면은 이게 하늘나라에 가. 그래서 그때 거기서 찾는 거예요. 우리 한길이 제가 NGO 단체랑 일을 많이 하는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통계를 보니까 뭐 어머, 500대 어머. 기업 중에서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은 제일 높다고. 어머, 제일 어머, 높아.
애터미를 따라올 수 있는 회사가 그런데 없어. 한국에서 그 대기업들이요 기부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럼요. 내가 좀 민망했던 건이 있어. 뭐냐면은 막 경북 지역에 산불이 엄청 터졌잖아요. 맞아요. 그때 엄청 내셨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도망가. 맞아.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소방관들은 그 불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거야. 예.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 사람들도 피할 수도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회사에서 한 100억을 하자 하고 기부를 했어. 와. 그때 가장 많이 했을 걸요 아마. 기부를 했는데 예. 언론에서 막 빵 터진 거야. 근데 왜 전에도 저기 사랑의 열매에다가 100억을 넣었거든. 한부모 가정 이런 데 돕는다고. 그때는 뭐 조그맣게 놨는데 이번엔 메이저 언론에서 막 빵 두드린 거야.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 옆에 애터미 100억, 삼성 30억, 현대 20억 이렇게 써놨어. 나는 그게 굉장히 민망한 거야. 삼성에 기부 전담하는 부분을 맡은 사장님이 계셨어. 그분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거기서만 사랑의 열매에다 매년 500억씩을 낸대요. 삼성은 500억을 내고 이번에 추가로 30억을 더 냈습니다. 이렇게 좀 내주든지. 근데 또 댁에 가보니까 되게 또 이게 검소하세요. 검소해서 뭐 이렇게 막 있잖아 이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진짜 이게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너무 그러니까 검소하게 나를 위해서 사시는. 이제 막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느라 바쁜데 그러니까 진짜 회장님이나 사모님을 뵈면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회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꼭 써야 될 책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게 뭐냐면은 네. 대학이나 대학원에 쓸 수 있는 교과서가 우리 직판 산업에 관한 게 없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조 정도 되는 산업인데 네네네네. 이론을 정립해서 실현 가능한 마케팅 기법들을 그 책에다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의 어떤 근간을 딱 잡아주는 거. 대학 교과서를 쓰려면은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학위를 받은 거예요. 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렇죠. 대박. 예, 예.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네. 또 도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남겨주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 여기 이거 이거를. 야 이게 역사적인 하는데 그 책에 있어 280만 원짜리 네. 중고 카니발. 근데 돈은 300만 원을 들고 갔는데 네. 그게 석 달 동안 번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여기 있네. 2009년 사업 실패 후 차도 없이 재고품을 들고 지하철을 타던 박한길은 말했다. 차 한 대는 있어야겠다. 3달간 300만 원을 모아 익산 중고차 익산에서 매장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기름값 좀 남겨주세요. 간청 끝에 20만 원 깎았어. 그 사람 저녁 퇴근할 때까지 안 아. 깎아준대. 그래가지고 계속 버텼더니 20 그냥 깎아줬구나. 가지고 가라고. 근데 그분이 280만 원에 샀대.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고. 그럼 하나도 안 남기고 준 거네요. 아니 어디 가서 뭐 돈 빌리려면 빌릴 수도 있는데 이제 절대 이제 돈 안 빌린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들 중에는 정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정말 발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나는 차가 없어서 못해요 뭐 하면은 나도 차 없이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들 손을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외친 거야. 우리는 글로벌 1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거야. 여기서 당신의 꿈도 시동 걸어보세요. 어머, 이거 뭐야? 아파트 아니야? 우와, 너무 이쁘다. 야, 다르네. 역시, 와. 진짜. 다르네. 어머, 대박. 네. 여기 회장님 때 그 저기 약간 게스트룸 같이 만들었대, 똑같이. 여기 우와, 대박. 와. 언니 먼저 가세요. 저는 하루 자고 갈게요. 그래. 남편이가 그렇게 해. 이거 회장님의 손길이 닿았다. 딱 보니까. 오, 너무 예쁘다. 저는 진짜 구하기 힘든 내리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스가 들어가 있는 베개고 아,
이거는 이제 메모리 폼 베개. 내가 그다음에 딱 보면 알거든. 요게 헝가리안 구스가 들어가 있는. 와. 안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자니까. 대박인데. 와. 침대도 다 포켓 스프링을 써가지고 저 일반 침대하고는 좀 다르지. 아, 너무 좋다. 우리 집보다 좋다. 수건도 수피마 원단 그래가지고 야. 이게 닦으면 한 번에 물기가 샥 아, 닦여요. 다르네. 다른 거는 약간 겉돌거든요. 이게 목화의 섬유가 좀 길어요. 뭘 해도 수건 하나를 하셔도 이렇게 다르게 세계 1등. 아니 나 애토믹 걸로 다 돼 있잖아. 봐봐. 아이 컴플렉스까지 다 있잖아. 이런 디자인이 다 세계 디자인 품평에서 다 수상 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거. 뭐야 2층이 있어? 와. 겨울에 뜨거운 물 와. 해놓고 여기서 눈 올 대박. 때도 와. 하늘 이거 찍으면 대박이겠다 이거. 별바라기 할 수 있지. 너무 좋다. 겨울에는 여기 가스 딱 피워서 여기 앉아서 이제 불멍할 수 있고. 온갖 거 다 즐기잖아. 야, 비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우두두두 떨어지면 비를 보면서 그렇지. 너무 좋다. 오늘 또 이렇게 네. 터미 이런 기업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네. 대화를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이민아 대표님.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왜 회장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가,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태도와 자세와 성실함으로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한 길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셨구나. 그래서 한 길이에요. 아, 자, 이제 유튜브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할렐루야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아멘을 말할게요. 할렐루야! 아멘!